네, 너무나 쉬운 수능 영어 1등급 영수생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자, 우리 4월 모의고사 이제 31번부터 34번 빈칸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 볼게요. 비록 균형과 조화, 파트너 사이의 균형과 조화는 분명히 만들어지지만 시간에 걸쳐서 관계 속에서 그것은 하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균형과 조화겠죠. 파트너 간의 균형과 조화는 또한 하나의 요소인데요. 어디에서? 초기의 끌림, 그리고 관심에서의 요소입니다. 자, 지금 이 첫 문장을 독해할 때 이 올도와 주절을 통한 부사절과 주절의 어떤 서로 다른 메시지를 잡아내야 되는데, 이 파트너 간의 균형과 하모니는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여기 오버타임 전치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초기의 매력과 관심에서의 요소이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게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 주절이 강조되는 거니까 여기 처음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메시지를 딱 잡아내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처음에 끌리는 요소다라는 거예요. 뭐가? 밸런스와 하모니가. 그래서 밸런스와 하모니가 처음에 중요하구나라고 여러분들 좀 핵심 메시지로 첫 줄 잡아내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즉, 대리스는 등호 표시해주세요. To the extent, 어떤 정도까지. 자, 어떤 정도? 두 사람이 비슷한 언어적, 비언어적 습관을 in the first meeting, 초반에 첫 번째 만남에 공유하는 정도로 그들은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거랑 결국 같은 말이네요. 대리스를 통해서 같은 말이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여기 앞에서 있던 initial attraction이 바로 in the first meeting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share similar verbal and non-verbal habits, 이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파트너 간에 언어적, 비언어적인 거를 공유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조화와 균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말이다 생각을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for example, 또 똑같은 말이야. 싫어요? 자, for example, 등호니까 또 결국 같은 말이겠네 생각하면서 이어나가 볼게요. 자, 빠른 속도의 개인들, 말하고 움직입니다. 빠르게. 그리고 더 표현을 해요. 자, whereas, 반면에는 대조니까 딱 이렇게 잡아주시고, 느린 속도의 개인들은 다른 템포를 가지고 있고요. 덜 표현을 해요. 이 위에 있는 요 밸런스와 하모니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속도가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자, 처음의 상호작용,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인데, 자, 어떤 사람들이니? At opposite ends of such a continuum. 정반대의 끝에 있어. 그러한 연속체의 정반대의 끝에 있어. 한마디로 너무 빠른 사람, 너무 느린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나게 되면 maybe more difficult, 더 어렵겠죠. 뭐보다? Those between similar types, 비슷한 타입의 사람들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교 구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스타일이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잘 어울리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있을 수 있어요. 조화가 잘 되는 사람끼리 있을 때 좋구나 라는 걸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in the case of contrasting styles, 이렇게 대조적인 스타일의 경우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면 개인들은 maybe less interested in, 덜 관심을 가져요. 뭐에? 관계를 쫓는 데 있어서 덜 관심을 가진대요. 한마디로 관계를 안 쫓는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뭐보다? 만약 그들이 좀 더 비슷할 때보다, 인터랙션 스타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서로 안 맞으면 좀 관계를 추구하고 싶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Individuals with similar styles, however, 그러나, 자, however 뒤에 주목하자. 개인인데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봐도 무슨 말 나오는지 알겠죠? 어떻게 써요? 당연히 플러스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More comfortable, 더 편안하고, 그리고 뭘 알게 돼요? They just seem to click with one another. 서로 클릭, 딸칵 맞는다. 잘 안 맞는다, 이런 말이겠죠. 자, 따라서, 자, 이 지문 내용 너무 쉬운 것 같아. 따라서 이제 빈문 요법만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이 선택의 필터 하면은 이제 걸러내는 거잖아요. 걸러내기. 선택 걸러내기를 제공하는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랑 내가 어울릴 거냐 안 어울릴 거냐를 결정해 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문의 핵심 내용이 지금 뭐겠습니까? 이 사람과 내가 지금 밸런스하고 하모니를 갖추고 있는가, 지금 비슷한 걸 지금 내가 좀 공유하고 있는가, 이 여부가 결국 어울릴 거냐 안 어울릴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겠죠. 어차피 여기 for example 여기랑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그냥 다 같은 말로 이해를 해주셔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앵커링한 노란색과 같은 말을 지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선택지에서 1번 정보 결핍. 정보 결핍은 정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보가 있어야죠, 여러분. 저 사람과 나랑 비슷하다라는 상호작용적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정보가 있어야죠. 지금 결핍이란 말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문화 적응성. 자, 어떤 다른 문화에 내가 적응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지금 스타일이 비슷하냐 안 비슷하냐 이거죠. 지금 문화라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특히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이제 맞냐 안 맞냐 이거예요. 3번 meaning negotiation, 의미의 협상. 어떤 의미를 계속해서 협상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4번 behavior coordination, 행동에 있어서의 조화. 자, 여러분, 이 coordination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조화, 조정 이런 뜻으로서 우리 지금 앵커링된 이런 밸런스, 하모니, coordination, 이게 이제 완벽하게 같은 말, 결국 같은 말로 연결되니까 4번을 정답으로 찍을 수 있겠죠. 자, 5번도 여러분들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이 unconditional, 22학년도 수능 5번 선택지에 그대로 있었는데, 22학년도 6평 5번 선택지에 있었는데, 요거 뭐예요? 이거 해석 진짜 못해서 선배들이. unconditional이잖아. 그래서 un이 컨디션을 꾸며주는 건데, conditional sentence 하면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condition 하면 상태, 조건, 조건문, 조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무조건적인 받아들임. 지금 이 지문에서 무조건적으로 뭘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 지금 걸러내고 있거든? 그래서 전혀 지금 안 맞아요. 정답 몇 번? 4번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풀고 넘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크게 뭐 어렵지 않고요. 자, 학습 목표 굳이 써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양보절과 주절이 있으면 주절에 필긍동 하는 거. 그 다음에 there is를 통해서 앞뒤 내용을 서로 같게 파악하는 거. 너무 쉽고. 그 다음에 for example를 통해서 앞뒤 내용이 같다라고 파악하는 거.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독해 기술을 사용하면은 읽을 수 있겠고요.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coordination이라는 단어가 조화, 조정이라는 뜻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겠습니다. 몰랐다면 꼭 외워주세요. 참고로 그 13학년도 9평 빈칸 문제에도 요 지문이 있었는데, 여기도 이때 정답이 요 지금 4명의 사람이 함께 이렇게 일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coordination problems라고 딱 이렇게 했는데, 이때 당시 이게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조화, 조정이라고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코디네이터 들어봤죠? 옷을 코디해 주는 거. 이것도 얘들아, 그냥 코디해 준다, 언니 나 옷 코디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코디를 해준다는 건 뭐냐면 이 상의, 하의, 신발, 벨트 이런 게 다 조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를 코디네이터, 조정해주는 사람이 코디네이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정수기도 코디네이터 분들 오시거든요. 이것들이 필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과 그 필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크라든지 마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제자리에 있고 잘 작동하는지 그걸 이제 조화를 이루게 해주시고 조정을 해주니까 이렇게 코디네이터라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디네이트 하면은 조화를 이루게 하다, 조정하다.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조화 조절을 하는 바로 그런 개념으로 정확하게 머릿속에 꽂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기출의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코디네이션 이번에 이게 같은 말로 안 보였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리뷰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는 이 노란색이 결간말이라는 거. 네, 그거 정리해 주시고 3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2번. 동물들은 틀림없이 예술을 만든대요. 오, 동물도 예술을 하나 봐. The male bowerbirds of New Guinea and Australia. 뉴기니아와 오스트레일리아의 male bowerbirds라는 새는 dedicate, 바칩니다. 우리 dedicate A to B죠. A를 B에 바치다. 엄청난 부분이에요.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의 엄청난 부분을 어디에 바쳐요? Creating elaborate structure. 아주 정교한 구조물을 만드는 데 바친다는 거예요. 뭐로? Twigs, flowers, berries, 뭐 beetle wings, even colorful trash 이런 걸 가지고. 즉, 여기 앞에서 동물들이 예술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 예술의 예시로 아주 정교한 구조물이 나온 것이죠. 바오버즈라는 애가 예술품, 정교한 구조물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elaborate, 정교한이니까 이 구조물이 이제 거의 예술의 동급이다라고, 결국 같은 말이다, 예시다 판단해야 되겠어요. These는 뭐요? 여기 앞에 있는, 그치, 얘들이 이제 다양한 재료로 만든 구조물들이 are the backdrops, 배경입니다. 뭐의 배경이에요? 그들의 복잡한 짝짓기 댄스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물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댄스를 춘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제 뭘 포함하냐면 아크로바틱한 움직임, 심지어 다른 종의 모방을 포함하는, 뭐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닌데 어쨌든 이 구조물을 지어놓고 여기서 댄스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what's most amazing? 자, 이 글 읽을 때 이렇게 결과말 계속 이해하시고요. 가장 놀라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최상급을 통해서 필자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에 주목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긍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필자가 긍정하는 거에 딱 동그라미 치면서 여기 주목해 볼게요. 그 타워들, 더 플러스 복수명사니까 그 타워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 앞에 있는 구조물과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들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바워버스. 바워버즈라고 했는데 얘가 만든 거라고 했으니까 바워버즈란 이름의 이 바워가 뭐 이 타워랑 같은 말인가 봐. 그래서 이렇게 엔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은 말을 퉁치고, 여튼 이 구조물에 관한 지금 설명, 이 구조물은 어떻다?
여기서 놀라운 건 대디한데요.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지. They aren't stereotyped. 걔들은 자, 필부액 세모자. 필자 부정한 거 X 할게요. 그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대요. 뭐처럼? beehive라든지 hummingbird nest처럼. 우리 beehive 육각형으로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다. 자,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다고 해야 돼요? 네, 좀 자유롭다, 유연하다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꽂아놓고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 얘들이 만든 구조물 되게 유연하구나, 뭔가 플렉서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겠어요. 자, each one is different. 그래, 각각이 다르대. 같은 말이죠. 결국 같은 말. 자유롭고 유연하다. 자, 그 다음 예술적인 능력들, 뭐와 함께 굉장히 섬세한 공예 능력과 함께 이 보상을 받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암컷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예쁘게 잘 지어 놓으면, 다르게 예쁘게 잘 지어 놓으면 이제 암컷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자, 많은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보여주기. 자, 여기서 이러한 보여주기도 뭐니? 바로 앞에 있는 이 towers 가리키는 거와 서로 다르고 멋있는 이 보여주기 타워들은 are used by the females. 암컷에 의해서 사용된대. 뭐 하기 위해? gauge the cognitive ability of her potential mates. 그 gauge라는 단어를 애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좀 선생님이 걱정되는데, 이거 가우게 막 이렇게 이상하게 발음하는데 gauge입니다. 우리 분노 게이지 알죠? 분노 게이지가 차오른다 할 때 그 게이지예요. 그래서 측정하다예요. 측정하다. 분노 게이지도 분노치를 측정하는 측정치란 뜻이거든. 그래서 cognitive ability, 인지 능력이야. 한마디로 IQ 같은 거야. 쉽게 말해서 자기의 짝의 IQ 능력을 측정하는데 이 타워를 본다 라고 이렇게 많은 연구자들은 믿었대요. 그러나 자, 벗 뒤에 주목. 다윈은 생각을 했대. She was actually attracted to their beauty. 암컷은 그 타워의 그냥 아름다움에 끌리는 거라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요. 많은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윈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일종의 통념과 진실로 정확히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연구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타워가요, 그 암컷에서 사용되는데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측정하기 위해서? 짝의 인지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타워를 본다라고 했는데, 다윈은 아니래. 암컷은 어디에 끌린다? 그냥 그 타워의 아름다움에 끌린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해내야 됩니다. 멋진 타워를 보고 암컷이 쟤는 되게 똑똑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다윈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타워의 아름다움에 끌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판단 포인트였어요. 대조. 일종의 통념 진실로 파악하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비문요바. 다시 말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앞 내용과 같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바워스, 이 타워들은요 어떤지. 그 타워는 어때요? 방금 다윈의 의견에 따르면 그 타워는 타워의 특징, 여기 그 아름다움이 끌리는 거다, 뭐 이런 말이 여기 들어가줘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왜냐면 같은 말이니까 그냥 이제 앞에 말과 그냥 같은 말 제가 꽂아 넣은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세상에 또 세미콜론이 나와요. 세미콜론도 앞뒤 내용이 사실상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뒤에도 주목을 해줘야 돼요. 걔들은 appreciated. 그래서 대주 앞주니까 대의가 이 bowers, 즉 타워를 얘기하는 거고, 이 새가 지은 집은요 가치가 인정받는데 암컷에 의해서 for their own sake, 그 구조물 자체를 위해서, 그 구조물 자체로 가치가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도 여기 있는 이 구조물의 아름다움에 의해서 끌린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겠죠. 많이 뭐처럼 우리가 그림이나 아니면 부케 같은 거를 감상하는 것처럼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다움에 끌린다라는 겁니다. 자, 2014년의 연구는 봤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 Bowers인데 어떤 Bowers that did better on cognitive tests. 이 인지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낸 Bowers가 were more successful at attracting mates. 더 성공적이었는지, 어디에서? 짝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더 성공적이었는지를 한번 봤어요. 즉 IQ 높은 놈이 더 짝을 다 찾는지, 암컷한테 매력 어필을 하는지를 봤는데 they were not, 그렇지 않았답니다. 한마디로 이 커그니티브가 아니었다는 거지. IQ 높다고 해서 우리 암컷을 잘 끌어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suggesting, 뭘 말하면서? whatever the females are looking for it. 자, 암컷이 무엇을 찾든지 간에 it isn't straightforward. 그것은 딱 확실한 인디케이터가 아니다. 뭐의 인디케이터가 아니에요? cognitive ability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컷은 cognitive ability에 별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 이미 앵커링 됐으니까 여기를 바탕으로 같은 말을 찾아봅시다. 1번. 자, 기준이 뭐야? 기준을 머릿속에 딱 두고 가야 1, 2, 3, 4, 5를 빨리 적어갈 수 있어. 암컷은 어디에 끌리는 거야? 그 구조물의 아름다움, 그 구조물 자체를 위해서 끌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1번. 구조물은 any possibility of reproduction, 생식 가능성을 막아버린다. 자, 그럼 구조물은 짝짓기를 못하게 한다는데 애초에 이 질문에서 이 구조물 앞에서 이렇게 댄스도 하고 있고 암컷을 꼬시는 건데 여기서 짝짓기를 막는다는 말 하면 어떡합니까? 전혀 상관없는 말이에요. 2번. 자, 구조물은 aren't simply, 단지 짝의 특질, 그 상대방의 특질의 신호가 아니다. 자, 이건 어때요? 이 좀 부정하고 있어서 좀 애매한데 상대방의 특질의 신호가 아니다라는 건 그 수컷, 타워를 만든 애의 특질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뭘 보여줄 수 있는 거다?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다. 그 구조물 자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거다라고 되면서 이 노란색 친 것과 사실상 같은 맥락의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문맥적으로 메이트 퀄리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필자가 계속 우리가 필부에 했던 메이트 퀄리티, 얘의 어떤 인지 능력, 짝의 인지 능력, 짝의 인지 능력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하면은 그럼 결국 뭘 보여주는 거다? 그 자체의 뷰티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이 빈칸 문맥과 빈칸의 내용과 앞뒤 문맥과 정확하게 호응되면서 2번이 정답이겠다라고 판단해 줘야 돼요. 3번. 자, 이 구조물은 유지하지 않아요. 그것의 형태를 충분히 오래 유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구조물이 지금 굉장히 연약하고 뭐 무너지기 쉽다 이런 말인데 이런 구조물의 강도에 대해서는 지문에 언급적도 없죠. 4번. don't 뭐 하지 않아? let 오른쪽 자리 두개. 짝짓기 경쟁이 과열되도록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워 시킨다는 거죠. 야, 너희 그렇게 짝짓기 경쟁하지 마. 암컷 두고 경쟁 그만해. 이런 얘기 언제 나왔어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이 타워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5번. can be a direct indicator. 자, 이 구조물이 공격성의 지표가 된다? 아니, 구조물 지금 공격성의 지표가 아니라 그 구조물의 아름다움에 애들이 끌린다고요. 암컷이. 그래서 너무나도 1번, 3, 4, 5가 다 오답이고요.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이렇게 파악을 해놓을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네,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결국 같은 말이네 자면서 읽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자유롭다. 근데 사실 여기 좀 사후적으로 보면 여기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었네요. 여튼 이제 되게 그 모양이 유연하다는 거고 진짜 이제 이 글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여기이네요. 여기 이 대조. 많은 연구자들은 이게 인지 능력을 보여준다. 거기에 끌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멋진 구조물이 아니야. 다윈은 아름다움에 끌리는 거라고 해서 구조물 자체의 아름다움. 다시 말해서 그 짝의 자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구조물은 그냥 그 구조물 자체, 짝의 자질이 아니라 구조물 자체에 끌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좋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For one's own sake. once 뭐 for A's own sake 하면은 A 자체를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즉 여기서 once는 여기서 대열이니까 이 구조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조물들 자체를 위해서. 됐어요? For one's own sake. 이 표현도 그 EBS 같은 데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몰랐다면 꼭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아름다움, 그 구조물 자체를 위해서 끌리는 거예요. 꼭 그 짝짓기 대상의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unning a business. 사업체를 운영하는 건데 the sell goods and services.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요구합니다. 자, 뭘 요구하죠? Getting to know the products. 제품을 알아가는 걸 요구하는데 어떤 제품? 소비자가 좋아하는 제품을 알아가는 것을 요구해요. 당연하죠. 소비자 좋아하는 제품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빈칸 문장 요구하는 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이 여기서 이제 그거는 제품이겠죠? 제품보다 더 많이 너는 빈칸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너는 빈칸을 해야만 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 말고 제품에 플러스 알파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뭔지 뭐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서 제품 말고 우리는 뭐까지 해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말고 그 이상 뭐가 우리는 필요로 한지 갈게요. In traditional or online sales. 전통적인 혹은 온라인 판매에서 사람들은 are bound, 묶여 있어요. 뭐 하도록? 우호적으로 굉장히 좋게 생각하도록. 자, 무엇을요? 그 판매자나 상품을 되게 좋게 생각하도록 묶여 있는데 자, 어떤 판매자나 상품이냐면 they could easily inquire about. 자, inquire는 ask예요.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쉽게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어떤 채로? 아주 좋은 순서로, 좋은 어떤 정돈된 상태로. 그쵸? 여러분, 트래디셔널이든 온라인이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 그 상인들과 제품을 좋아하겠어요? 쉽게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빠르게 좀 얻을 수 있는, 질문도 좀 빨리빨리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빠르게 배송이 오는 그런 걸 좋아하겠죠. 자, 잠깐만. 우리 지금 빈칸에 뭐 들어야 돼? 제품 외에 뭐가 필요하냐 물어보고 있죠. 지금 제품 말고 제품 그 이상으로 뭐가 필요하냐. 그럼 단순히 지금 제품 말고 지금 이 필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쉽게 물어보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요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지. 이해돼요? 네, 이렇게 이제 앵커링 한번 해주시고요. Using the product, 제품을 쓰는 건 좋아할 수도 있고, 증가시킬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그들의 만족을. 자, 그러면 예, 고객들은 remember to repurchase products, 제품을 재구매할 걸 기억하겠죠. 어떤 제품이냐면 meet and exceed their expectation,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초과시키는 제품, 그런 거를 재구매할 거를 기억합니다. 그러면 제품 말고 이건 좀 제품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품 자체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이상은 뭐냐면 뭔가 기대까지 충족을 딱 시켜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traditional stores, 우리 전통적인 가게들은 make shopping experience pleasant. 자, make 오른쪽 자리 2개. 이 shopping experience를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드는데요. 자, 뭐함으로써? 그들의 전시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 서비스를 통해서. 자, 여기도 여러분, 제품 말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제품 말고 뭐가 있어야 돼? 그 이상. 그렇죠. 쇼핑 익스피리언스를 플레전트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전시도 보여주고 막 퍼스널하게 이렇게 접촉을 해줌으로써 이것도 이제 앵커링 할 수 있겠고요. 인터넷 리테일러들은 바이어들을 제품으로 끌어주는데, 어떤 제품? 그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끌어주는데, 자, 뭘 통해서? 빠른 검색과 클릭을 통해서. 그럼 제품 말고 뭐도 있어야 돼? 빠르게 검색하고 빠르게 클릭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또 들어가줘야 돼요. 새로운 온라인 쇼핑 셀링 메소드, 이건 지금 뭘 만들고 있었죠? 수백만 달러의 달러를 지금 구매해서 만들고 있어. Within a few months, 몇 분 만에. 자, 걔가 뭐냐면 이제 라이브 스트림 셀링이에요. 우리 라이브로 이렇게 커머스 하는 거 있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that's when, 그건 언제냐면, 그건 뭐 할 때냐면, 호스트인데, 어떤 호스트? 그들의 쇼를 스트리밍하고, 라이브로 스트리밍하고 있는 호스트가 보여줄 때예요. 제품을. 그리고 심지어 interactively receive comments and answer questions. 그 상호작용적으로 코멘트를 받고 그 다음에 질문에 답변도 해준다는 거지. From their viewers, 그들의 뷰어로부터. 뭘 통해서? Through the power of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에서. 그래서 만약 그들이 제품을 좋아하면 they buy it immediately. 소비자들 바로 사버려요. Through e-commerce feature on the platform에서. 바이어들은 뭐라고 말하냐? 경험이 너무나도 편리했다. 잠깐만, 그러면은 제품 말고 또 뭐가 필요하지? 제품 말고? 그치, 편리한 경험이 필요한 거지. 편리한 경험. 그러면 여기 지금 제품 말고 뭐 쉽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빨리 그 배송받을 수 있어야 되고, 기대를 충족시켜야 되고, 경험이 재밌어야 되고, 빨라야 되고, 경험이 편리해야 되고, 뭐 어쨌든 지금 뭔가 한마디로 정리는 안 되지만 이런 글의 핵심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말이 빈칸에 들어가야 된다. 왜? 애초에 빈문요바가 제품보다 그 이상 뭘 해야 되냐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이 노란색 친 게 제품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에서 나열된 거니까 이걸 잘 아우를 수 있는 걸 한번 넣어보자. 1번, 레어 아이템을 제공해야 된다. 지금 희귀 아이템 제공하라는 것은 노란색 내용과 전혀 맞지 않아요. 그쵸?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2번, maximize the profit. 이건 좀 매력적인데? 수익을 극대화한대. 왜냐면 여기 지문 읽다 보면 막 사람들이 직접 바로 산다고 했어요. 바로 사. 그리고 지금 막 돈을 많이 버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괜찮은데, 자, 뭘 통해서? competitive incentives 하면은 경쟁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인데, 경쟁적 인센티브란 게 뭐예요? 누가 더 잘하면 더 경쟁을 시키고 막 이런 건데, 지금 여기서는 뭐 경쟁에 관한 얘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뒷부분을 보고 X를 여러분들 해주셔야 되겠어요. 3번, link, 연결지어요. 긍정적 경험을 그들이 구매한 제품에 연결짓는다. 즉 제품만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 경험을 준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되게 평이한 표현으로 쓰여져요. 막 되게 있어 보이는 표현은 아니지만, 잘 생각해보면 빠르게 물어볼 수도 있고, 빠르게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그 다음에 빠르게 검색 가능하고 클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experience를 플레전트하게 만들고 experience를 컨비니언트하게 만들고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말이 positive experience다. 어때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3번 괜찮다. 4번, 4번이 좀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아. 현재의 상태를 검토하는데 뭐해? 디지털 마케팅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마지막 예시만 생각하면 라이브 커머스니까 막 지금 되게 핫한 거 아니야? 디지털 마케팅 테크놀로지인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자, 얘들아, 지금 이 아래에는요 나열이 됐잖아. 나열. 그러면 공통의 메시지를 써야지. 여기는 지금 트래디셔널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트래디셔널도 있다고. 여기 트래디셔널도 있단 말이야. 즉 이
디지털 마케팅 테크놀로지만 얘기하면은 이것은 지금 이 글 전체 우리가 앵커링한 내용을 포괄할 수가 없어요. 메인 아이디어에서 벗어나 있는 거야. 왜냐면 트래디셔널, 기존의 상점이든 온라인이든 제품 말고 경험을 중시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만약에 네가 4번을 넣으면 디지털 마케팅 기술들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기술들의 포커스를 맞추면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메인이랑 다른 내용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트래디셔널을 포괄하지 못해. 5번 convince yourself, 너 자신에게 확신을 줘야 돼. 설득해야 돼. 제품이 must have인 걸, 그들의 삶에서 must have임을 확신을 줘야 된다 라고 했는데, 역시 지금 뭐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배송하고 그냥 긍정적 경험인 거니까, 역시 이런 거 뭐 삶에서 must have다 이런 거는 지문 내용과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앵커링 된 게 너무 평이한 표현, positive experience로 나왔기 때문에, 원래 보통 여러분들이 빈칸의 정답은 뭔가 좀 되게 이질감 있고 뭔가 조금 기상천외하고 뭔가 좀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내가 정확하게 잡은 근거를 가장 잘 표현한 게 무엇인가, 최간말에 염두를 해줬다면 당연히 3번이 가장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이 글은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빈문요바입니다. 제품 그 이상 너가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제품 플러스 알파를 지문에 찾는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제품 플러스 알파에 대한 내용이 막 지금 나열되고 있으니 나열은 뭘 생각해야 돼? 앵커링 된 거에 공통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고, 그 공통의 메시지라는 것이 결국은 3번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핵심 사고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 3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34번입니다. In Hegel's philosophy, 헤겔의 철학에서, 자, 여기 양보절, 주절 나오니까 주절에 포커스 맞춰야 되겠죠? 비록 상호작용과 연관관계가 있어요. 뭐와 뭐 사이에?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사이에 상호작용과 연관관계가 있지만 어떤지. 자, 그러면 빈문요반은 헤겔의 철학의 내용을 넣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대상이 나왔어요.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여러분, 이 두 개는 서로 대립적 관계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개별은 개별적인 거, 보편은 어디에나 적용되는 거. 그래서 이 두 개가 관련이 있지만 헤겔 철학에서는 이게 어떤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이 헤겔 철학의 핵심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제 이거 해설은 조금 하나하나 읽기, 아마 실전에서 여기 가운데 부분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거를 좀 상정하고 제가 해설을 할게요. 근데 이 문제는 맞히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이 두 가지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늘 얘기하듯 이 두 가지 대상이 반복해서 등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유니버셜과 인디비주얼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것은 파악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A, B 표시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수능 영어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결국 같은 말이네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대상이 나오면서 A하고 B가 같은 말로 연결되는 것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이게 정확하게 그 눈을 반짝반짝 해야 되냐? 여기 이 부분이에요. One might say that. 자, 지금 빈문요반 일단 헤겔의 철학의 내용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헤겔이 집중하는 것 같대. individual, 개별성에. 자, 그럼 여기 universal A, individual B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계속 반복되니까 A, B 표시하면서 글을 읽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헤겔은 헤겔은 B에 집중한 것처럼 보여요. like 뭐처럼?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헤겔도 개별성에 집중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자, 여기요. But in reality랑 One might say that Hegel seemed to, 여기가 완벽하게 통념진실로 지금 대조가 되는 거예요. 헤겔이 개별성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he가 누구니? 앞문장 주어 헤겔이에요. 우리 헤겔 씨는요, treat ASB, universal, 보편성을 fundamental, 근본적인 것으로, 근본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헤겔은 보편성을, A를 더 중시한 사람인 거예요.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consider ASB, 개별성을 primary, 주요한 걸로 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B를 중요한 걸로 봤고, consider ASB, universal, A를요 secondary, 자, 우리 secondary
부차적인 덜 중요한이죠. 그래서 덜 중요한 걸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whereas를 통해서 헤겔과 아리스토텔레스가 A, B를 각각 어떻게 봤는지만 여러분 딱 보시면 돼요. 헤겔은 다시 A가 중요하다고 봤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B가 중요하고 A는 아니다. 부차적인 거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in so doing 그렇게 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는 강조했습니다. 자, 무엇을? 이 보편적인 거 A를 강조했는데, 자, 이 표현 to be subordinate to, be subordinate to 하면은 sub이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A가, 자, 여기 뜻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뭐뭐에 종속되는 이란 뜻입니다. A가요 뒤에 거에 종속된대. 종속된다는 건 여러분들 이 뒤에 게 훨씬 큰 거예요. 부등호 이렇게 해버리세요. 자, A가 B에 종속된다라는 건 당연히 이게 더 큰 거죠. 힘과 권력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냐면 보편적인 게 individual, B에 종속된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즉 이걸 정리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요렇게 관계를 잡아낸 거죠. 됐습니까? 근데 in contrast to 헤겔과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했다 했거든. 그럼 얘들아 헤겔은 어떻게 했겠니? 당연히 이 관계가 정반대겠죠. 유니버셜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을 거예요. 여기 앞에서도 유니버셜이 펀더멘털이라고 했었고. 그러면 우리 빈칸 문장에 들어갈 건 뭐야? 이 마지막에 보면 아 선생님 헤겔에게 있어서는 보편성이 개별성보다 중요하다라는 정보가 들어가는 게 빈문여봐 헤겔의 철학의 핵심이겠군요. 이렇게 파악하는 게 이 문제의 전부예요. 중간에 좀 이해가 안 되고 약간 조금 뜬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사실 이 문제는 앞에 거 다 날려버려도 되고 이 6줄을 어떻게 딱 해석해서 여기 학습 목표가 뭐야? 이 두 대상 간의 관계를 파악했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죠. 어디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헤겔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고 헤겔은 이거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표현들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뭐 fundamental, 그 다음에 primary, secondary, be subordinate to 이렇게 두 개념의 어떤 fundamental, primary, secondary, be subordinate to 이런 표현들을 젠장 바로바로 해석을 해야 지금 저 관계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해설 강의 보면서 내가 이런 거에서 좀 몰랐던 것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단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 말 빨리 찾아보자. 즉 보편성이 개별성보다 더 좋다라는 거. 1번 개별성은 홀로 서 있습니다. 뭐와 떨어져서? 보편성과 떨어져서. 그러면은 개별성과 보편성이 별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별개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보편성이 더 좋다 이런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관계를 아름답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Standalone apart from 하면 이 두 개가 완전 떨어져 있다는데 이거는 지금 이 지문이 얘기하고 있는 두 대상의 관계가 아니에요. 헤겔의 철학이 아니에요. 2번 universal A죠. A가 여전히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대요. 뭐보다? B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찾는 정보죠. A가 B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 더 중요하다라고 해결은 봤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 3번. 보편적 진실은 A죠. 핵심이 될 수 없어요. 개별적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은 A를 까는 거거든요. A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이 해결은 A가 중요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와 좀 상반되죠. 4번. 개별성 B는요. cannot deduce A from B입니다. A를 B로부터 도출해내다. 자, 개인들은 보편적 원리를 현실로부터 도출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이 지문에서 현실에서 보편적 원리를 이렇게 끌어온다, 안 끌어온다 이런 얘기를 애초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문에 없는 말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deduce A from B를 통한 이 방향성을 보면 현실 자체에서 보편적 원리를 끌어낸다 뭐 이런 얘기를 애초에 한 적이 없어. 5번 every individual 모든 개인들은 자, 개인 뭐 B라고 하면 should have his or her own particular universe. 자기만의 어떤 우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개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하지만 지금 보편성이 개별성보다 중요하다라는 해결의 철학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X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부분 하고 이해하면 안 되고 다시 깨끗한 종이로 내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A, B의 어떤 관계를 내가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었는지를 리뷰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후적으로 한번 이 중간 부분도 한번 해석을 해보고 해설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헤겔에게 있어서 개별성은 즉 B죠.
이성에 의해서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읽었을 때 이게 이성이 A인가 약간 조금 이게 그렇게 확답을 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사전적으로 같은 말이 아니니까 보편과 이성은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확답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던 실전에서 여기가 좀 막힌다는 거예요. 관계를 설정하니까. 여튼 개인들은 이성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 해겔은 뭘 강조하냐면 particularity, 특수성을 강조합니다. 특수성은 이제 B죠. 개별성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보편성을 강조하는데 as follows,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잠깐만. 그러면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는 해겔이 A, B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긴 주목을 해줘야 돼. 한 사람인데 되게 특이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particularity를 보여주는 거래요. 그럼 특이한 거 행동하면 particularity니까 이 둘 다 B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렇게 A, B 표시해 주시고요. B, B 표시해 주시고 합리성은 잠깐만. 그럼 얘는 뭐야? 합리성은? 합리성은 고속도로래. 그 고속도로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리고 그 누구도 특별히 표시되지 않대. 예, 잘 들어. 여기서 해겔이 particularity와 universality, B와 A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무조건 B하고 A에 대한 설명 나와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B는 이렇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rationale,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A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맥에서 이 A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합리성이 해겔이 생각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질인가 봐요. 그렇다면 여기도 A가 되겠죠. 이 위에 있는 reason도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reason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걸로 구별이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인 거예요. 그렇구나. Here, 여기에서 해겔은 주장합니다. 개인들은 can be differentiated from each other. 서로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데 그들의 행동 관점에서, 행동은 특수한 거니까 B가 되겠죠. B의 관점에서는 다 개인이 구별 가능한데 B에는 구별되는데, 그런데 개인들은 are not differentiated. 구별되잖아요. 뭐의 관점에서는? A의 관점에서는. 왜? 보편이란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인간의 이성,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에 누구나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성으로 뭔가를 구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입니다. There are specific thoughts. 구체적인 생각, 특정한 생각, B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they are finally resolved. 그 모든 것들은 다 보편적인 것으로서 귀결이 된다. 그러니까 각자의 개별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배경에 다 이제 resolve 되는 게 뭐야? 보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파악을 해봐야 결국 이 마지막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과 대조를 통해서 해겔의 핵심적인 철학, 즉 빈칸에 들어갈 말이 여기 대조를 통해서 파악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34번에 대한 해설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